한국을 다녀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물건을 잘 잃어버렸다. 하지만 매우 쉽게 되찾을 수 있었다. 대체 왜 외국인들은 한국만 오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들이 SNS에 남긴 여러 후기들을 보면 유독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휴대폰 분실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친구와 대화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 그만 휴대폰을 공원 벤치에 놔두고 40분 거리 이상을 이동했는데 솔직히 나는 누가 가져갔을 줄 알았다. 그러나 황급히 공원으로 돌아가 봤을 땐 누가 건든 흔적도 없이 멀쩡히 놓아져 있었다. 휴대폰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30분이 채 안 돼서 분실물 센터에 있는 나의 휴대폰을 찾을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길 가다 뒷주머니에서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뒷사람이 황급히 달려와 나에게 스마트폰을 전해주었다. 기차에서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실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왔는데 바로 다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를 보고 한참을 뛰어 따라와서 전달해 주었다 등의 게시글들을 볼 수가 있었죠.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는 후기가 유독 많은 것일까요? 사실 들여다보면 한국에서만 분실이 잦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분실률은 비슷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되찾을 수 있어 이를 SNS 자랑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 유독 한국에서만 분실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물건을 되찾지 못했다면 당연히 찾았다는 글도 작성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 또한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해외에는 아직도 소매치기가 빈번한 국가들이 많은 데다 특히나 현금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뺏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실물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먼 거리를 쫓아와서 직접 돌려주는 모습은 많은 외국인들의 감동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에서 화제가 된 게시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간 영국인 가족이 작성한 한국인들의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해당 글을 번역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국을 다녀간 로베르토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행을 가기 전까지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가고 싶었습니다. 한식은 워낙에 생소하기도 하고 해산물을 좋아하는 저에게 일본이 더 적합해 보였기 때문이죠. 또 저에게 한국은 바쁘고 정신없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정적인 분위기인 일본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BTS의 열렬한 팬인 어린 딸들의 강력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죠. 아이들과 와이프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내내 신이 나서 싱글벙글하다가도 저의 눈치를 한 번씩 보더군요. 모처럼 가게 된 해외여행인데 저희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 미안한 기분이었지만 착륙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머리가 지끈거렸는데요. 몇 년 전에 갔던 일본의 좁고 빈티지한 공항에서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모던하고 정겨운 느낌이 좋았긴 했으나 일처리가 너무 느려서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3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어마어마한 크기답게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1시간이 채 되지도 않아 저는 이미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더 놀랐었던 건 바로 버스 안에서 보는 서울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의 단조롭고 느릿느릿한 느낌이 아시아 이미지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서울의 풍경은 화려하면서도 밝고 아름다웠죠. 특히 하늘 높이 치솟은 빌딩들 앞으로 반짝이며 흐르는 한강은 저희 두통을 단숨에 낫게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한강의 다리는 런던보다도 건축학적으로 더 발전된 모습이었죠. 시야를 어디에 둬도 빌딩과 아파트들이 산을 배경으로 세워져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눈이 하얗게 덮인 산은 도심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를 보는 듯했죠.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린 채로 풍경을 만끽하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지금 버스 타고 숙소에 가고 있을 뿐이야. 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싫어 보이더만 벌써부터 너무 푹 빠진 거 아니야? 숙소가 있는 동네의 풍경 역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숙소는 서촌에 위치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서촌에는 한옥이 많았고 번화가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용해서 정말 최고의 힐링 장소였죠. 마당에 앉아있으면 마치 명상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빈틈없이 계획한 일정대로 움직이겠다며 숙소를 나섰습니다. 한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맛있는 한식을 먹었고 전통시장도 둘러봤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해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처음 본 아이들은 마치 아쿠아리움에 온 것처럼 신기해하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다음날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갔었는데
아이들은 전날 갔던 수산시장을 더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이게 바로 실생활 속 교육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선한 해산물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은 아내와 딸 그리고 저와 아들들이 각자 나눠서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K-팝 투어를 한다며 BTS가 있는 회사 건물로 향했고 저는 다른 것을 구경하고 싶다는 아들들을 데리고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멋진 궁궐과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산을 좋아하는 저는 산을 직접 오르는 것보다는 멀리서 바라보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행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있었다면 저도 한복을 입었을 텐데 그 점이 살짝 아쉽더군요. 이렇게 멋진 곳을 두고 아이돌 회사에 간 아내와 딸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경복궁을 천천히 둘러보고 나와서 카페에 들렀습니다. 작은 카페는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창가에 앉아 아이들에게 음료를 주문해주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GS 편의점에서 0.83달러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카드를 주운 사람이 저희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니까요. 채 5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어디서 잘못됐는지 곰곰이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0.83달러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경복궁에서 나와 지나가며 들렀던 편의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편의점이 재미있다며 가자고 해서 가던 길에 들러 각자 물건을 하나씩 골랐는데 그때 결제를 하고 나서 휴대폰과 지갑을 가방에 넣으며 카드를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카페에 남겨두고 직원에게 잠시 부탁드린 후 그곳으로 정말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계산대로 향했는데 제 얼굴을 본 직원이 웃으면서 제 이름을 물어보더군요. 카드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직원은 제게 카드를 돌려주었고 그 옆에는 제 카드로 결제 후 취소된 영수증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편의점에서 나와 카페에 다시 앉아 방금 겪은 일을 떠올렸습니다. 상황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니 저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넘게 방치된 제 카드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것도 놀라웠지만 그 카드를 사용해 소액을 결제하고 취소한 것이 주운 사람은 제가 카드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으러 올 것이라 예상하고 정직하게 기다려준 편의점 직원까지 마치 저를 두고 몰래카메라를 찍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오후에 아내와 딸을 만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다 같이 다시 그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후 시간도 매우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서울은 복잡하고 화려하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소박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참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비록 한국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관광객들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대한TV였습니다.